김혜지 아나운서, 그 소식 들었어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자 그럼 3교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담 학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재학연구원을 희망하는 고2 학생인데요. 내신이 평균 3, 4등급인데 논술 전형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2학년인데 수학과 더불어 어떤 영역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재학연구원을 꿈꾸고 있는 고2 학생입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 내년이면 이제 직접 자기가 고3 수험생이 되잖아요. 지금 마음가짐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일단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네. 컨디션 관리도 잘하고 있죠? 네. 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정현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인사 먼저 나누실게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예. 재학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는데, 뭐,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예. 학부모 일터 체험이라는 걸로 키스트를 방문했어요. 예. 거기서 재학 관련 실험을 체험하게 됐는데, 그걸 계기로 이 꿈을 갖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준비를 잘 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잘 들어주시고, 이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정현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이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꼼꼼하게 분석해 두셨는데요. 화면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내신 성적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2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4.67등급, 수학 2.28등급, 영어 4.38등급, 과학 3.43등급으로 국수형과 평균 3.69등급입니다. 성적표, 이제 주요 과목의 성적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국어는 1학년 1학기 5등급, 1학년 2학기 4등급, 다시 2학년 1학기 다시 5등급을 다시 받았고요. 수학은 1학년 1학기와 2학기 모두 2등급을 받았고요. 2학년 1학기 2.5등급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는 1학년 1학기 4등급, 1학년 2학기 5등급, 다시 2학년 1학기 4등급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네. 모의고사를 성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9월 모의고사를 보면요. 국어 100분위가 85.17에 3등급을 받았고요. 수학 가형 98.22에 1등급, 영어 82.94에 3등급을 받았습니다. 화학원은 92.1에 2등급을 받았고요. 물리원은 79.86에 3등급을 받았습니다. 100분위 합계는 352.31이고요. 등급 평균은 2.38등급입니다. 지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3월달 성적하고 비교를 해볼 건데요. 지난 3월과 비교해 봤을 때 국어는 3등급을 그대로 유지했고요. 수학도 역시 1등급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영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약간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탐구 영역인 화학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역시 물리원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비교과 분석도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 비교과 활동을 좀 살펴보면요. 교내 활동에서 특히 학급에서 학습 플래너를 담당을 했고요. 그리고 스터디 활동을 했는데 친구 4명과 함께 스터디 그룹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은요. 지식 채널 2연구반 활동을 했고요. 봉사 활동은 1학년 22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방과학교에서 심화 수학 탐구반 60시간을 수료를 했습니다. 독서 활동은 1학년 때 9권, 2학년 때 3권을 각각 읽었습니다. 네. 교회 활동을 보면요. 2학년 때 지역 도서관에 있는 지역 도서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교육 봉사활동을 이렇게 참여를 했다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수상 내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 때 아까도 우리 학생이 지금 소개를 했지만 학부모 일터 체험 우수 보고서라는 것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1등을 했고요. 진로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 연구과제 경진대회에서도 역시 자연계열 장려상을 받았는데 12위를 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학년 때는 수리논술 토론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망대학은 1지망으로 서강대학교 화학전공 논술 전형을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은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역시 논술 전형으로 지망을 하고 있고요. 3지망도 역시 중앙대학교 논술 전형으로 역시 화학과를 지망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뭐 성적에서 두드러진 부분이 수학이었습니다. 수학 성적이 매우 우수해 보였고요. 또 관련 비교과 활동도 풍부한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자, 이정현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그 재학 연구원이 이제 꿈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우리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입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네.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상당수가 우리 학생처럼 내신 성적보다는 모의고사가 좀 더 좋은 그런 우수한 아이들이 좀 되게 많은 편입니다. 이번 9월 학력평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학 가형의 성적이 1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시 지원 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 전형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과 같은 그 안정적인 수학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좀 이렇게 유지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더 보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된다는 점은 어떤 거냐면 과학교과 성적이 좀 약간 보완이 돼야 될 거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학생한테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그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하고 있나요? 과학 공부도? 과학 공부는 예. 2학년 때 와가지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보통 그 자연계 학생들이 탐구가 완성이 안 되거든요. 2학년 때 많이.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이제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는요. 수리 논술과 함께 과학 논술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과학 교과 성적도 좀 좋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제 수학만 너무나 좀 열심히 좀 공부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그 2학기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특히 과학 교과 학습에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특히 그 과학 교과 성적이 향상된다면 당연히 뭐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전형이라든가 그런 데서 아무튼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우리 학생 수학 성적은 아주 우수한데 재학연구원이 되려면 아무래도 과학을 좀 기초부터 튼튼히 해놓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우리 학생 지금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은 서강대라고 말을 해줬는데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이 얼마만큼 됐는지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상담받고 달리자 서강대 100m 허들 달리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받고 달리자. 네, 우수한 수학 성적 1등급을 받았죠. 우리 학생 첫 번째 통과합니다. 우리 학생 수리 논술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두 번째들도 통과합니다. 우리 학생 과탐 성적을 올리고 수능 평균 2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과제일 텐데요. 자, 그럼 몇 미터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60m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네, 이정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준비 상황, 지금까지의 준비 상황을 60m로 이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평가해 주신 부분은 이제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준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 앞으로 이제 2학년이니까 더 발전해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정현 선생님께서는 이제 우리 학생에게 60m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직은 그 3학년이 되려면 시간이 여유가 충분히 있으니까 뭐 전 충분히 뭐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 학생 같은 좋은 점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특히 수학 가형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력평가 성적 1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교내 그 수리논술 토론대에서도 우수상을 받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굉장히 그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다만 이제 논술 전형의 경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그 많은 그 대학들이 논술과 함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그런데 이제 희망하는 이제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가요, 4개 영역 중에 2개 영역에서 2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데 올해부터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가 탐구 영역 중에 2과목 중에 잘 본 우수한 과목 1과목만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2과목 평균을 반영했기 때문에 좀 어려웠는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사실 이번 9월 학력평가 성적 같은 경우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수학 가형에서 이미 1등급을 받았고 거기다가 탐구에서도 하나 2등급을 받았잖아요. 이제 그런 점을 봤을 때 충분히 최저 등급을 채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이 분명히 1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을 제한 나머지 영역에서도 2등급 정도만 올려준다면 사실은 굉장히 좀 편안하게 논술 전형을 준비하면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실 적합한 전형에 논술 전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선생님 좀 살펴주실까요? 예, 제가 그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한테는 아무래도 그 적합한 전형을 1순위는 논술 전형으로 제가 적합하다고 제가 판단을 했고요. 네. 2순위는 정시 전형입니다. 마지막으로 3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각각의 전형에 도전하기 위해서 예. 우리 학생이 준비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에서 특히 자연계 논술이다 보니까 수학 논술 문제 같은 거 특히나 그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논술뿐만 아니라 과학 논술까지 같이
기본으로 해준다면 그리고 거기다 최저학력 기준까지 굉장히 잘 맞춰준다고 한다면 금상첨화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아무래도 수학 논술 같은 경우는 이미 우수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과학 논술만 조금 더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수시가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사실은 6번을 쓰기 때문에 6회 지원에 대한 기회를 충분히 살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생이 잘하는 수학 논술만 또 보는 대학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좀 많은 대학들은 수학과 과학 논술을 겸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과학 논술을 같이 해준다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1순위로 논술 전형을 추천해 드리고요. 네. 그리고 2순위로 이제 정시 전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9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을 보게 되면 100분위가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상위 11.92%예요. 응시자가 15만 9천 명 정도 되는데 등수로 따진다면 한 18,957등 되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만약에 정시에서의 어떤 지원 가능권에 본다고 한다면 한 건국대학교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시에서 또 논술도 우리 학생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논술 준비하는 것은 최저학력도 준비를 자연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시까지 가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수학능 시험인 최저학력도 수시에서의 최저학력도 같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시까지 같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2순위로 정시 전형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순위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을 살펴보니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국수형과 평균 성급이 약 3.69등급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은 그렇게 낮은 편도 또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특히나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교과라고 할 수 있는 자연계 주요 교과라고 할 수 있는 수학 교과 성적이 우리 학생 2.28등급이에요. 굉장히 좀 이 정도면 상당히 상위권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지원하려고 하는 관련 학과와 관련된 어떤 학업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인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자사고에 재학 중이다는 그런 점을 좀 판단해 본다면 앞으로도 지금 한 1년 정도 남았지만 학교에 충분히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 좀 많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시 전형에서 아무래도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이 계속 인원이 선발하는 인원도 좀 많아지고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한다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과학 성적을 한 3등급 이내로만 올려주고 그리고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과 활동 그리고 독서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준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3순위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게 이제 적절한 전형과 함께 준비해야 될 사항까지 이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는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좀 특징을 좀 살펴볼 시간입니다.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이제 서강대입니다. 자, 선생님께서 서강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제가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논술 전형으로 화학 전공으로 12명을 모집합니다. 전년도에는 학부 단위로 모집해가지고 자연과학부로 모집했는데 54명을 모집했습니다. 이미 올해 경쟁률이 다 나왔죠. 올해 경쟁률은 76.83대 1로 작년에 67.1대 1보다 좀 많이 더 올라갔습니다. 상승됐죠. 전형 방법을 보게 되면 학생부 40 그리고 논술 60으로 해서 학생을 선발하고요. 평가 방법으로는요. 학생부 부분은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와 관련된 모든 과목을 다 반영을 하고 있고요. 반영 방법으로는 석차 등급을 기본으로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학년 통합 반영하고 가중치는 없습니다. 비교과 영역은 20% 정도 반영하는데 사실 비교과는 거의 다 만점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출결과 봉사활동만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논술 시험을 보게 되면 논술이 60%인데요. 네. 시험 시간은 100분 정도 시간이 되고요. 출제 분야가 우리 학생이 이제 잘하고 있는 수학 관련 제시문과 논제만 나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 같죠.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이제 서강대를 1순위로 놓은 이유가 아무래도 수학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서강대를 더 희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수학 문제 반영 비율이 문항 1과 문항 2로 나눠지는데요. 문항 1 같은 경우 40% 반영을 주고 문항 2는 60% 반영을 주고 있습니다. 답안은 분량이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수능 체제를 보게 되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 이상이 각 2등급 이내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 자연계에서는 보통 수학 B나 또는 과탐 중에서 1개 이상은 반드시 2등급 이내는 맞아야 된다는 건데요. 네. 올해부터 탐구형에서는 2과목을 응시하고 대신 등급 산정은 2과목 중에 상위 1과목만 반영한다는 점.
그래서 작년보다 좀 약간 완화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그 자연계열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이 약 3.2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등급은 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자연과학부에 합격한 12명의 평균 내신 등급을 제가 살펴보니까 약 2.63등급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합격자 12명의 성적 분포는 1.82등급에서 3.56등급까지 광범위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영향력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논술과 그리고 수능 체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당연히 도전해 볼 만한 그러한 전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생이 이제 궁금해했던 점이 내신이 평균 3, 4등급인데 논술 전형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얘기를 좀 전에 조금 해주신 것 같은데 네네. 좀 자세히 살펴주실까요? 네, 맞아요.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논술 전형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러면 없는지를 한번 제가 판단을 해볼게요. 네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가 1등급이 지금 환산 점수를 하게 되면 10점이 만점인데 2등급은 9.96점이에요. 그리고 3등급은 9.92점, 4등급은 9.88점으로 역시 그 등급 간 환산 점수 차이가 0.04점입니다. 이렇게 점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는 점인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성적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이런 점 때문에 이 논술 전형에서는 학생부보다는 논술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논술 전형에서는 이것과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논술도 아무리 또 잘 써도 수능 최저 기준을 또 못 맞추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첫인사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을 너무 잘 봤다고 굉장히 기뻐하는 친구들을 봤는데요. 수능까지 최선을 다해준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내신보다는 논술과 수능이 훨씬 중요한 요소니까 내신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자세히 살펴주시니까 학생이 조금 안심을 하고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정확히 알 것 같은데요. 또 선생님 또 질문 있으시죠? 네. 자, 이제 우리 학생이 조금 더 또 하나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 학생이 이제 수학 공부에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수학 성적도 좀 좋은 편이었는데 이제 수학 외에 한 영역을 조금 더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을 좀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을지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준비하는 전형 자체가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뭐 일지망으로 했던 그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만 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육해 지원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려야 되기 때문에 더 다른 걸 더 확장시킨다면 우리 학생한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수학과 함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남은 1년 동안 모든 교과목에서 성적이 다 올라가면 좋겠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도 그리고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요. 시간이 여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과학 교과에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도 과학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느냐고 제가 물어봤던 점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학 논술에도 특히 응시하는 그 교과목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과학 논술에서 다 보는 게 아니고 물리나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에 선택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선택하는 과목, 교과목에만이라도 성적이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생한테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제 희망대학 말고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시는 전형이 있다면 좀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네. 추천 전형을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추천하는 대학은 그 한양대학교 논술 전형을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모집단위는 화학과 14명을 모집하고 전년도에도 14명을 모집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올해 경쟁률이 다 발표가 됐는데요. 50.86대 1로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29.64대 1이었는데요. 너무나 많이 올라갔죠. 자, 전형 방법은 한양대는 약간 독특하게 모집을 합니다. 학생부 종합평가를 50 반영하고요. 논술을 50% 반영을 합니다. 수능 체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논술 전형인데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평가를 보게 되면 또 학생부 교과가 관련 계열 교과 이수 여부만 확인합니다. 그래서 종합평가이기 때문에 꼭 학생부 종합전형과 비슷한 그런 형태로 반영을 하는데요. 그 비교과는 그럼 어떤 걸 반영하느냐? 출결 상황, 봉사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을 참고해서 학교 생활의 성실도만 종합평가하는 반영 방법입니다. 특히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도 역시 그 논술이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논술은 논술 시간이 작년부터 줄었죠. 75분으로 역시 시간이 많이 줄었고요. 서강대와 마찬가지로 역시 이것도 출제 분야가 수리 논술만 2문항을 출제를 합니다. 출제 수준도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출제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고교 교육의 다양한 수학의 다양한 주제를 통합교과로 해서 출제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요,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 성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뭐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다행인 건 그 한양대학교 지금 홈페이지에 가보면 전년도 입시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화학과 합격자 논술 성적을 보니까 평균 약 79.38점입니다. 뭐 이 정도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수학에서도 수리에서 92가 넘는 98까지 가능한 그런 100분위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성적을 예상을 해보고요. 수학 성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우리 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수리 논술만 보는 이 대학을 강연히 도전해 볼 만한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작년에는 그 한양대학교가 수능 이전에 논술을 시험을 봤었는데 올해부터는 수능 이후로 논술 실시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채점을 한 다음에 응시 여부를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대학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아봤는데 받아보니까 어때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이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꼼꼼하게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윤상현 선생님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학연구원을 희망하는 고2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논술 전형, 2순위 정시 전형, 3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보완할 점은 논술 전형에 대비해 논술과 더불어 수능 공부에도 주력하시고 특히 교과에서는 수학과 과학 모두 비중을 두고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추천 전형은 한양대 화학과 논술 전형을 추천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상담을 나눴던 그 학생이 논술 전형을 희망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선생님. 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논술 전형 하면 조금 막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준비를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실은 이제 계열이 다르잖아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있는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실은 글 쓰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지문을 읽고 거기서 질문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는 건데요. 사실은 인문논술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그 책을 많이 읽었던 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논술을 별도로 준비한다는 것은 이제 1학년 때부터 기출에 나와 있는 대학에서 이미 응시됐던 실시됐던 그런 그 기출 문제를 한번 쭉 훑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기가 특히나 지원을 희망하는 그런 대학들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대학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지 그런 유형을 보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신 이제 자연계 논술은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그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도 자연계 논술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렸는데 수학과 그리고 과학을 직접 문제풀이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논술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 학생 같은 경우 1학년 때부터 준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도를 나가지 않았던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해서 대부분은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는요 2학년 1학기 이후에 또는 뭐 늦어도 2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쯤에 준비를 한다면 나름대로 뭐 기초만 좀 다져진다면 2학년 2학기부터 준비를 하면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의 어떤 그 전형 유형을 반드시 살펴보고 기출문제 같은 걸 훑어보고 그렇게 준비를 해준다면 아마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인문계열 학생들은 내가 독서를 많이 안 했는데 하면서 좌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준비할 수 있는 거는 확실하게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서상원 선생님, 이정영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 윤상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이화여대 교육학과를 희망하는 고2 학생과 숙명여대 어문계열 관련 학과를 희망하는 고2 학생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관심 바라고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